안녕하세요. 이제 또 5회차 MT 프리토킹 에어리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반팔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긴팔을 넘어서 벌써 코트를 꺼내야 되는 날씨가 됐어요. 쌀쌀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대학교 와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꼰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토킹 에어리어 5걸음 주제 단어는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꼰대라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을 타박하기에 앞서 과연 이 꼰대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어지고 또 어째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꼰대에 대해서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해보고 꼰대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식적으로는 61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제일 먼저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감이나 거린을 가리켜서 이제 꼰대라는 칭했었고, 두 번째로는 66년도에 똑같은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내의 소설에서 나이 많은 아저씨를 지칭해서 이제 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됐었어요, 꼰대가. 그리고 이제 70년으로 넘어와서 KBS의 수다스러운 계절이라는 연속극인데요. 예능에서 가끔 들었던 연속극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을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꼰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을 낮춰 부르기 원해서 꼰대라는 표현들이 좀 유행처럼 번졌던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0년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대체로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해서 꼰대라는 표현, 나이 많은 남자들을 낮춰 부르기 위해서 꼰대라는 표현이 사용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이제 꼰대에 대한 거고, 이렇게 공식화되기 전에도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문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드라마에서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자, 꼰대라는 게 공식적인 거 말고 좀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왔을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한 번 더 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흔히 요새 말해서 웹피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축성 글들 중에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거를 제가 3개 정도 뽑아왔는데, 첫 번째 설은 이제 번데기의 영남권 사투리가 꼰대기라고 해서 그 꼰대기에서 유래된 말이 꼰대다라는 게 첫 번째 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곰방대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담배를 피실 때. 그래서 그 곰방대에서 온 게 꼰대다라는 게 두 번째 설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완용 및 이제 민족 반역자놈들이 이제 자기를 수여받고 자신들을 꽁태라고 칭하면서 돌아다녔대요. 근데 이 꽁태라는 게 프랑스어로 약간 백작 같은 느낌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일제 꽁태짓한다 이게 꼰대짓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신뢰성은 많이 떨어지는 얘기라 그냥 듣고 그냥 재미있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꼰대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 와서는 꼰대 사용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꼰대가 꼭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꼰대란 뭘까? 꼰대의 정의란 뭘까? 라고 쳐보니까 자신의 구태연연한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제하는 것을 보고 꼰대짓이라고 하고, 그 꼰대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정의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꼰대짓을 하는 게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새 보면은 뭐 예전처럼 나이 많은 뭐 아저씨라던가 아니면 뭐 직장 상사 아니면 선배에게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요새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누다가 야, 너 그거는 좀 생각이 꼰대 마인드야, 아니면 너 좀 꼰대 같았어,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요.
오히려 본인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한테도 근데 쟤는 나이는 어린데 좀 꼰대 같다, 쟤는 좀 꼰대끼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꼰대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꼰대라는 표현을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왔을 때 선배들을 보고 와 진짜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특히 1, 2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뭔가 강제적인 선후배 관계를 충고 아닌 강요를 하는 선배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점 관리 조언, 전 그때 학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학점 관리 조언들, 또 다른 걸로는 뭐 군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20살, 21살 때 저한테 취업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꼰대 같다, 꼰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똑같은 뭐 취업 관련 얘기라던가 아니면 제가 졸업 이후에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준다면 정말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때의 관심사와 지금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그때의 꼰대가 지금의 저한테는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요새 꼰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프리토킹 에어리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주제, 저한테 필요 없는 얘기더라도 제가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저한테는 꼰대라는 단어가 제 사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 친구들이나 또래 친구들이나 전부 다 취직을 걱정을 하니까 취직에 관해서 조언을 해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20대 초반한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걔네들은 아직 관심 없어요. 거기에 아직 술 먹고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 넘어드는 친구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20대는 20살, 21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 친구들이라던가. 근데 이제 뭐 20대 중반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20대 후반의 친구들, 이제 정말 닥친 친구들한테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세대가 원하는 말이라고 해서 각각의 개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꼰대가 안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청자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면 굳이 그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게시물을 하나 봤는데 되게 웃기고도 좀 슬픈 게시물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학교 선후배가 얘기를 하는 내용의 게시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너 꼰대가 뭔 줄 아냐? 꼰대란 건 질문하지 않는 거에 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후배가 저 그거 안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지나가면서 보면 피식 웃을 수 있는 재밌는 게시물이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꼰대라는 게 요새 사회적으로 정말 이슈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식 웃으면서 재밌게 봤으니까 댓글들도 한번 쭉 내려가면서 봤었어요. 근데 댓글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댓글 내용들이 막 나는 꼰대 극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나는 어떤 꼰대를 만나봤다. 근데 이러이러해서 골탕을 먹였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대부분 좋은 얘기가 없었어요. 꼰대에 대해서. 꼰대는 나쁘다, 꼰대 싫다, 뭐 꼰대는 뭐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만 댓글에 줄을 잃었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저도 웃기도 많이 웃고 공감도 많이 했어요. 내려가면서. 근데 문득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던 게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너무 각박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저도 대학교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제가 원래 활동하던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동아리에 다시 활동을 하러 가면서 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꼰대를 싫어했기 때문에 꼰대처럼 행동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몇 번을 나갔어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도 가서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뒤풀이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몇 번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을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싫어했던 꼰대의 모습이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의 말과 행동은 꼰대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나는 꼰대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동아리 모임이든 봉사든 한 번도 그 뒤로는 일절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꼰대가 되기 싫어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줄 순 꼭 잘 보인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가 눈치 보였던 거고 너가 찔린 거였고 너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물론 한 번의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서 위험한 거기도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운전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다 운전은.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위험한 거고. 근데 전 사람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조심하고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꼰대 짓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 됐지만 이 꼰대라는 단어를 만들고 꼰대라는 걸 유행시킨 이 사회의 환경도 너무 각박하지 않나. 이 꼰대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과 다가가는 데 있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고 내가 정말 조언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조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좀 멈칫할 수 있는 단어가 꼰대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는 내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조언도 꼰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꼰대짓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5회차 꼰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